안녕하세요, 책임맘입니다. 잘 지내셨죠?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푸르고 예뻐요. 이 좋은 가을 계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놀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문 밖으로 비치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그런 여유를 좀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고 하는 폴킴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미래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신 신간을 찾다 보니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눈에 띄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고요. 폴킴 교수님은 EBS나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사회 공공선에 기여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진행하시고 계셔가지고 국제기구, 국제개발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더 공감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원 전공이 대한정치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쪽 계열하고 조금 맞닿아 있어가지고 또 NGO에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교수님의 프로젝트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함동균 선생님하고 폴킴 선생님하고의 대담 형식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함동균 선생님께서 인터뷰어로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폴킴 교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프로젝트들을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교수님이 그 과정에서의 교수님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교육 철학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갖춰야 될 역량,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 혹은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 같은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잘 녹아져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또 난민촌이나 혹은 동남아시아 극빈 계층 혹은 인도의 아주 극빈 불가촉 천민 계층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 디지털 기기, 학습 기기를 주고 그 아이들이 숫자나 문자나 혹은 노래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의 경험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학습 역량을 높여가는지, 이런 실험과 연구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데, 교수님은 혁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고통의 개선이라고 바라보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실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특히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 속에서 정말 가난과 배고픔, 굶주림, 그리고 폭력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꿔주는 것, 고통을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혁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멕시코 저 산골 오지 마을에 정말 아이들이 10살, 9살인데 학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아이들이 매일 토마토밭에 나가서 토마토를 떼학볕에 토마토를 짠다는 거죠. 하루에 16시간씩 따고 겨우 버는 게 3,000원, 4,000원 이렇게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악순환에서 아이를 거저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교육밖에 없고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학교를 지어줘야 되냐, 아니면 부모를 계몽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선생님을 파견시켜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계라는 거예요. 그 디지털 기계를 아이들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기본 모토세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계를 주지 않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계를 늦게 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전전긍긍인데 사실 이 아이들은 이런 기계가 없어서 배움의 통로가 갇히는 거잖아요. 학교도 갈 수가 없고 배울 기회가 없고 인터넷이며 먹을 것이며 심지어 먹을 것이며 옷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집에 종이 한 장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대물림 해주는
그 삶의 악순환, 삶의 고통들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교수님께서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개선시켜야겠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아이들에게 그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살 때까지 자기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행복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늘 언제나 하위권 학생이었고 부족한 학생이었고 학교 가면 맞고 학교 가면 지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한국 현실이 지금 떠난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19살 때 미국을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해오신 케이스인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된 점이 없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학습을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게 너무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 개개인을 지식의 원천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학생 개개인을 단순히 학습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지식이다. 지식의 원천이다. 이 보물과 같은 원천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고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되게 아이들을 그냥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없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뭐든지. 그런 게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IT 강국이 됐는데도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수동적인 하나의 그 학습 대상자로서 바라보는 이런 문화는 일종의 범죄와 같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정말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충분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원토달토 않는 그런 실험 혹은 질문 그런 것들을 무조건 허용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하게 되겠지만 실패를 통해서 또 그것을 배우고 그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미래 교육의 핵심은 사실 교사의 기능도 굉장히 바뀔 거다. 교사가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제 그게 티칭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널린 게 지식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아무런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건질 수 있는 게 지식이지만 이젠 그걸로는 더 이상 교사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코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인 플레이어 한 명 한 명을 아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숙이 알고 있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잘 이해한 가운데 이 사람이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티칭의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는 도태될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 그러니까 실험 중심 대학, 뭔가 계속 엄청난 장비와 설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협업이 요구되는 연구 중심 대학은 그대로 자리를 잡겠지만 일반적인 뭐 취업만을 위한 어떤 대학의 그런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회 대학의 기능은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고 많은 부분 AI에게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준엄한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뭔가 진짜 우리가 이 입시라고 하는 대물림 되는 고통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교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인재가 미국 사회에 가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계속 대학에서 입시를 치르고 쭉 계속 계셨다면 교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계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교수님의 철학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그게 쉽사리 막 빠르게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답답한 마음에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티칭이 아니라 이제 코칭의 시대다. 처방적 교육,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개별화되어야 된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개개인을 지식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게 우리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뭐 다양성과 질문을 허하라. 아이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엉뚱한 질문이라도 해볼 수 있고 실험해볼 수 있고 실패해볼 수 있고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그 시대가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의 과제가 절실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독서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